네, 안녕하세요. 런던에 있는 이건입니다. 자, 토트넘이 크리스탈 팰리스와 1대1로 비겼습니다. 13일 셀허스트 파크에서 열린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 경기였는데요. 토트넘은 전반 23분 케인 선수가 중거리 슈팅으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. 손흥민 선수는 도움을 기록을 했고 이 도움은 리그 4호 그리고 시즌 7호였습니다. 앞서 나가던 토트넘은요, 후반 36분 슐러백의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결국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. 토트넘 입장에서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첫 골을 넣고 난 다음입니다. 현재 그 무리뉴 감독 체제 하에서 토트넘은 수비 후 역습에는 상당히 능합니다. 이 때문에 올 시즌에도 맨시티, 아스널, 맨유와의 경기 이런 데서 맞대결해서 승리를 했죠. 반면 상대가 잔뜩 웅크리고 있으면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. 공간이 없을 때 그 공간을 깨트릴 그런 능력이 역습 능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거죠. 그래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간 경기는 겨우겨우 이기거나 비기거나 그렇게 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. 이 경기는 좀 다른 듯 했습니다. 사실 토트넘은 초반부터 가열차게 공격을 했고요. 좋은 상황들도 만들었습니다. 전반 23분 그렇게 된 상황에서 선제골을 넣었고요. 어떻게 보면 비교적 이른 시간에 선제골은 토트넘이 바라던 상황이었습니다. 크리스탈 팰리스도 이제 한 골을 얻어 맞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밀집 수비를 할 수 없던 상황이었거든요. 분명히 올라올 것이고, 그러면 토트넘은 그 올라오는 뒷공간을 잘 활용을 해서 역습으로 또 한 방을 더 넣고 이러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. 분명히 토트넘이 바랐던 상황이었는데 토트넘은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습니다. 왜 그랬을까요?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. 선제골을 넣은 23분부터 동점골을 허용했던 후반 36분까지 토트넘은 계속 좀 밀렸습니다. 일단 전진 패스의 횟수가 좀 줄어들었어요. 전반 36분 상황을 보면 토트넘이 팰리스의 공격을 끊어내요. 그리고 전진 패스를 가야 되는데 상황을 보면 줄 곳이 꽤 많습니다. 여러 군데로 줄 수가 있는데 또 저쪽에는 손흥민 선수도 스프린트를 하고 있고요. 그런데 결국 전진 패스를 하지 못하고 백 패스를 해버리고 맙니다. 역습의 타이밍을 놓친 거죠. 전반 종료 직전의 상황인데요. 파울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었지만 주심은 어드밴티지를 선언을 합니다. 그리고 다른 손흥민 선수라든지 다른 동료 선수들이 앞으로 스프린트를 하죠. 그런데 이 상황에서 또 백패스가 나와버립니다. 역시 역습의 그런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전진 패스가 없었던 부분, 그 다음에 이제 무분별한 롱패스도 좀 아쉬웠어요. 물론 이제 팰리스의 수비 뒷공간이 열려 있었고 그 공간을 향해서 손흥민 선수라든지 베르베인 선수가 달려나가는 부분이 있기는 했습니다. 그러나 이 3선에서 최전방으로 그 수비수 뒷공간 쪽으로 멀리 향하는 패스를 좀 너무 많이 뿌렸던 경향이 있어요. 전반 40분 장면인데 다이아가 볼을 잡고 쉽게 이렇게 패스를 주고 받으면서 쉽게 나갈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. 그런데 그냥 길게 뿌려버립니다. 결론은 결국 부정확한 패스, 다시 볼 소유권을 팰리스에게 넘겨주고 말았죠. 그리고 팰리스의 또 압박도 상당히 강했는데 이 장면을 보시면요, 토트넘이 크리스탈 팰리스의 볼을 가로챕니다. 그리고 패스를 줍니다. 크리스탈 팰리스 선수들은 이 첫 번째 주는 패스는 어쩔 수 없는데 그 다음 패스가 나가지 않도록 압박을 가하거든요. 이 시소코가 받는 순간에 밑에 공간도 있었고 그쪽으로 패스가 갔으면 좋겠지만 팰리스 선수들이 압박을 하면서 그쪽 패스를 줄 공간도 줄어들었고,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공간에 뛰어드는 선수가 없었습니다. 이 장면에서는 손흥민 선수는 달려나가는 태세였고 케인 선수도 거기에서 한 번 더 패스를 받아서 연결해 주려고 거기에 기다리고 있었고, 호이비에르 선수가 그 공간으로 들어갔었으면 패스를 받아가지고 열어주는 역할을 해줬을 건데 그러지 않아서 좀 아쉬운 장면이 나왔고 결국 압박에 걸려서 볼을 내주고 마는 그런 상황으로 귀결이 되게 됩니다. 그리고 또 이 경기에서는 케인에 대한 견제도 상당했습니다. 이 역습 상황인데요, 케인 선수가 잡으니까 일단 왼쪽에 손흥민 선수가 스프린트하고 그 오른편에는 베르베인 선수도 스프린트를 하죠. 그런데 케인 선수 잡았을 때 크리스탈 팰리스의 맥카터가 바로 달려와서 파울로 팍 끊어버립니다. 역습의 찬스를 놓쳐버린 거죠. 이런 식의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토트넘은 고전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, 통계를 한번 보면 토트넘은 첫 골을 넣은 23분부터 동점을 허용한 이제 그 시간까지 약 한 58분 동안 패스를 만드는 그런 키패스가 단 3차례에 불과했습니다. 그 외 시간, 앞쪽이랑 뒤쪽에 그 32분 동안은 토트넘이 총 4번의 키패스를 연결해 준 거에 보면 상당히 훨씬 더 많은 시간 동안에 적은 키패스를 했으니까 허리가 철저히 봉쇄당했다,
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외에도 뭐 슈팅이라든지 패스 정확도라든지 패스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토트넘이 첫 골을 넣고 동점골을 내줄 때까지 상당히 고전을 했다라는 것이 통계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. 결국 토트넘은요 동점을 허용했고요. 이후에 뒤늦게 따라잡으려고 했습니다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죠. 몇 차례 좋은 찬스를 만들었습니다만 상대 과이타 골키퍼의 미친, 말 그대로 미친 선방에 막혀버렸고 결국 경기는 1대1로 끝나게 됐습니다. 자, 이제 토트넘은 리버풀과 맞대결을 맞이하게 됐습니다. 이곳 시간으로 수요일이고 한국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인데요. 리버풀도 선두로 나설 수 있었지만 토트넘이 크리스탈 팰리스전 무승부 이후에 열린 경기에서 플럼 원정을 갔는데 무승부를 하면서 결국 다시 토트넘이 1위, 리버풀이 2위, 승점은 똑같고요. 골 득실차로 그렇게 나뉘게 됐습니다. 이번 리버풀 안필드에서 열리는 리버풀과 토트넘의 경기는 아무래도 리그 이 초반 그리고 중반까지의 선두 다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 경기 또 끝나고 분석을 하도록 하고요.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건이었습니다.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